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김경수 2심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배당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법 연구회는 뭘까? 여러분들 정말 걱정되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여러분들 구독 버튼 이거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추천 먼저 눌러주십시오. 자, 강효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그래갖고 김경수 재판이 잘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네네. 네. 요즘 뭐 김경수, 김명수 참 이름이 헷갈립니다만은 네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임명 당시에 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해서 한참 예. 또 여러 가지 청문회 관련 논쟁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연 그 우리법 연구회는 소위 뭐 그 법원의 전교조다. 또 법원의 하나회다 이럴 예. 정도로 상당히 그 이념 편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그 동아리로 세칭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판결을 했는가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한번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한나라당이 분석한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의 여러 가지 그 오판 사례를 보면요. 네. 먼저 촛불 집회 여대생 사망 인터넷 유포자에 대해서 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아니다 해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야. 또 삼성 SDI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의사 전달하는 것으로 집시법상 시위가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무죄를 내렸습니다. 예. 이거 뭐. 또 코스컴의 노조원 도로 점검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벌금이 노조 재정을 파탄시켜 사회적 토론 중단 우려가 있다 해서 선고 유예를 합니다. 또 경찰에 대한 전치 8주에 상당히 폭행을 했는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또 하나 미디어관계법 저지 총파업 농성에 대해서 언론노조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합니다. 예. 이러한 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그 판사들의 판결로 봐서 상당히 친노조적이고 이념적으로 좀 진보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되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그 주심 판사로 된 김민기 판사 예. 이분도 여기 우리법 연구회의 수석 판사이고 예. 또 김명수 대법원장하고도 아주 최측근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과연 김경수의 항소심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하기도 전부터 굉장히 좀 김경수 지사를 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배당돼서 불공정 우려가 있다. 지금 네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그렇죠. 그렇고 많은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김경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정말 악질적인 네. 여론조작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2년을 받았는데 사실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한다면 200년형 이상 나와야 된다. 법정 최고형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법조계의 의견이란 말이죠. 네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뿐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이게 또 무죄가 되거나 그렇죠. 또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아침에 이제 서초 네. 중앙지구 앞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그 변호사들의 그 모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주요한 사실을 여러 개 공개를 했는데 먼저 아까 말씀하신 김민기 그 주심 판사에 대해서 그 허위범 특검은 기피 신청을 해라. 이런 주문을 했고요. 또 이제 성창호 그 전 그 판결한 그 판사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예. 기소가 된 거에 대해서도 지금 뭐 황교안 그 대표도 이것은 사법농단의 정점이다. 이것은 절대로 겁박이다. 이것은 삼권 분립을 아주 훼손하는 일이다. 해서 이제 강경 투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성창호 부장판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정부의 외압에도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서 이거 좀 해명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일이고요. 그 자유를 수호하는 그 변호사들 모임 정말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세먼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나와서 그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좀 살아있지 않느냐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바로 이 모임의 그 변호사들은 지난번에 그 신재민 또 김태우 그 수사관의 그 폭로 관련돼 가지고
그 많은 그 외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외압에 대해서 중지도 하고 이 사람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그 김경수 제2심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우려가 많고 특히 이제 허위범 특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 신청도 해야 되고 예, 예. 또 사실 그때 그 병합 심리가 또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드루킹과 그 김경수는 공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범은 병합 심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고법에서 형사 2부하고 4부를 나누어서 이게 더 심리와 재판하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도 그 허위범 특검은 우리 요구를 해서 반드시 병합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에게 배당이 된다면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판결에 대해서도 또 승복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네. 또 일대 대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네. 뭐 김경수 문제는 다 증인들도 있고 증거들도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럼요. 지금 민주당이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말이죠. 판결문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게 그 판결문 무슨 콘서트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론회 이런 걸 개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사실은 자기들이 그 판결을 보고 어떤 무죄의 내용들이 많다라는 걸 해서 국민들 홍보를 했는데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바로 김경수 드루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네. 여상규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어제 모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제2특검과 국정조사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 김경수 1심 판결문을 더불어민주당 하는 것처럼 대국민 홍보를 하고 토론을 하자. 이렇게 지금 결심이 됐습니다. 네, 아주 잘된 일로 보이고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예, 자유수호 변호사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명서를 한번 보면요.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 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 19대 대선 전후로 1억여 회에 달하는 엄청나네요.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선거 부정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집권 정당의 치명타가 되었다. 최근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 공격과 함께 여당 의원들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등 무분별하게 국민을 선동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이게 지금 요지입니다. 아, 정말 잘 썼는데요. 네. 예. 그런데도 사법부에서는 오히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 핵심 수단인 선거와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망한 사건이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에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했고요. 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볼까요? 예. 고용주 변호사님 계시네요. 그리고 김기수 변호사님, 박일환 변호사님, 정선미 변호사님, 정승윤 변호사님, 장재원 변호사님, 이경환 변호사님, 박주연 변호사님, 백승재 변호사님, 이인철 변호사님, 고용일 변호사님 등등등등등등. 제가 아시는 분도 많아요. 도태우, 우인식, 김병철, 차기환, 황성욱, 최명성. 최명성 변호사님 신의 한수 얼마 전에 출연하셨죠. 황성욱 변호사도 조만간 출연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이번 주 목요일 출연하십니다. 네네. 네. 그중에 그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번 5.18 네. 그 진상규명 그 위원회 우리 자유한국당 추천한 네. 그 변호사시죠? 네, 그렇죠. 네네. 네. 다 신의 한 수에 출연하시고 네네. 석동현 변호사님도 출연하시니까 이 부분 네네. 또 자세히 말씀해 주겠지만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좀 전에도 저희 석동현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네. 이걸 이제 헌법선 국민들의 네. 생명권을 침해한다라고 냈는데 이게 기각됐다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법원이 좌로 기울은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 등 많은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도 아까 황교안 총리가 이게 네.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이다 해서 강경 투쟁하겠다 이런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팩트를 전달해서 아마 그 반전의 기회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항소심에서 제대로 그 판결을 가야 되고 1심 판결에 나온 그 취지를 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강효식 TV. 예, 예. 구독자가 잘 안 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면 되지 않죠. 예,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예,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면 가장 골병 드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일 뿐이 없는데요. 우리 법 연구회가 하나회. 참.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 제대로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입니다. 예.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재판 결과 납득할 수 없겠죠. 예, 그리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예, 꿋꿋하게 소신 있게 판결해 주시기를 판사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